예, 오늘 시황의 해설자들 코너입니다. 시장에 대한 고민들 깊어가면서요. 오늘 내일이 중요한 상황인데요.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매주 수요일 뵙고 있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조금 의문이라고 할까 일단 보여주세요. 예, 반도체 얘기인데요. 실적 계속 안 좋잖아요, 반도체. 예, 3분기도 안 좋을 걸로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반도체 얘기를 좀 해 주실 거고요. 그 전에 시황 점검부터 좀 하겠습니다. FOMC 결과를 내일 새벽에 알게 되는데 나올 수 있는 결과 시나리오, 그다음에 이제 FOMC 이후의 방향성을 좀 그려봐야 되잖아요. FOMC 이후의 시장 이슈 방향성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지금 과연 금리를 이제 몇 프로를 반영을 하냐, 네. 이제 그거에 따른 이제 시장의 반응이 지금 불확실성인 거죠. 0.75를 올리느냐, 아니면은 1%를 올리느냐. 아니 그거는 75bp로 거의 컨센이 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코멘트나 뭐 이런 연준 점도표의 강도 이런 걸 더 중요시하는 맞습니다. 것 같은데요. 예, 그 이후에 네. 이제 그 연준 의장의 어떤 발언이 네. 사실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그거는 모르죠. 그러니까 항상 무슨 우리가 얘기를 알 수 없는 변수입니다. 그건 뭐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거고. 네. 중요한 거는 그러한 변수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네. 확실한 어떤 이벤트나 다가올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왜냐하면 9월이 끝나면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이고요. 그럼 아마 뭐 어떤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에 의해서 어떤 발언이 됐던 간에 뭐 시장이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그 이후 시장은 아마 이제 실적에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물론 이제 개별적인 섹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측하는 되는 바가 있지만 어떤 그 산업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매달 나가는 수출 동향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2차 전지 쪽과 태양광 쪽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또 이제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조정이 받는다고 하면은 역시 그 관련된 특히 이제 2차 전지 쪽은 지금 계속 종목들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이 고점에서 굉장히 거친 흐름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뭐 동화기업이라든지 엔캠이라든지 이런 전해질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상반기에 2차 전지 좋았을 때 못 간 종목들, 하반기에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이 최근에 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서 아마 시장이 조정받으면 또 바닥에서 올라오다가 조정받는 종목들을 2차 전지 쪽에서 좀 픽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단기적으로 계속 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 최근에 좀 약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약간 좀 미묘한 어떤 변화가 감지된 게 이제 러시아가 어떻게 우세하다는 얘기보다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점점 우세를 차지하면서 이제 전쟁이 좀 길게 가진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좀 약간 그런 기대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뭐 경기 재건주 같은 종목들이 좀 최근에 올라오고 있긴 한데 아무튼 그 부분도 좀 만약에 체크를 해야 되는 분이라고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뭔가 지금 이 전쟁 관련돼서 어떤 이런 이슈들이 사그라지게 되면은 그래도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좀 완화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눈여겨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FOMC 이후에 제롬 파월 의장이 과연 어떤 발언을 할 것이냐 모른다. 그 잭슨홀 미팅 때도 사실 뒤통수 한번 세게 맞았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대놓고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바람에 그러나 확실한 건 실적 시즌이 도래했다. 예, 명답이 있습니다 오늘. 그럼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건데. 오늘 주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반도체였어요. 근데 실적 좋아지는 섹터의 반도체는 아닌데 실적이 안 좋아지는 섹터인데 반도체를 얘기하시려고 하는 의미가 뭔지, 실적이 약화되니까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인지 어떤 의미예요? 왜냐하면 사실 실적이 당분간 좋아질 수 없죠. 지금 누구나 네. 다 예상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급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직 보유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뭐 전전긍긍 하시죠. 지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안 좋은 섹터 들고 계신 분들이기도 하고 3분기도 안 좋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이제 디램 가격이 빠지면서 이제 수요도 줄고 공급 과잉이 계속 되고 있는 상태라고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저희 이제 메리츠 하우스 리서치 하우스 이제 반도체 세미나도 들어보고 네. 최근에 이제 다른 증권사 하우스 뷰도 좀 봤는데 전반적으로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쯤부터가 좀 변곡점이 될 것 같다. 물론 이제 3분기 이후는 뭐 4분기를 봐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내년 상반기쯤을 예상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이제 지금 업황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투자 규모도 내년에 할 투자 규모도 지금 많이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줄여질 거라고 이제 컨센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투자단에 엮여 있는 장비라든지 소재주들도 당분간은 안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사실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까 전쟁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이 해결 조짐이 보인다고 하면은 많이 올랐던 섹터가 더 가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이 어떤 경기 침체 우려감, 전쟁과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인해서 많이 빠졌던 섹터에서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강하게 주가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 봐야 된다. 그러니까 당장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거리는 안 되지만 지금부터 계속 가장 안 좋다고 하니까 항상 보면은 가장 안 좋다고 얘기할 때가 어떻게 보면은 바닥에 다가오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해운업종 말씀드리면서도 예. 지금 BDI 다 이 주가 이미 반영된 상태에서 가장 안 좋은 흐름이라고 아직 가장 안 좋게 보고 있는 뷰라고 말씀드렸는데 주가 지금 안 빠지거든요.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반도체 업황도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좀 한 가지 시장에서 좀 더 우려하는 부분은 10월 15일 이후에 시진핑의 3연입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시장에서 거의 기정사실하고 있는 것인데 그 이후의 흐름 행보가 만약에 그 주변국들에 대한 어떤 이런 어떤 규제 같은 것들이 다 4개가 나오게 된다면 특히 우리나라는 뭐 2차 전지, 뭐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도 아주 일각에서 우려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이제 그런 거로 인해서 아니면은 하이닉스 지금 뭐 예상 실적은 여전히 좋게 나오긴 하지만 만약에 3분기에 쇼크가 나온다든지 되게 보면 기업들이 보면은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이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은 한 번에 빅베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참에 이런 거 다 털어서 여기서 그냥 실적을 그냥 하고 다음 분기나 이제 그 다가올 분기부터 실적을 이제 좋게 이제 좀 만들어내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분명한 것은 지금부터는 우리가 계속 봐야 된다. 그런데 이런 섹터들을 우리가 볼 때 이건 어떻게 저도 이제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악재가 나오는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빠지는 구간이 나오더라는 거죠. 우리 반대로 생각하면 슈퍼사이클 1, 2년 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했을 때 모든 언론과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뭐 10만 전제 얘기하면서 했을 때가 어떻게 보면 지금 상태였듯이 고점이죠. 예. 그때 우리가 생각해보면 좋은 얘기가 나오는데 주가 안 가더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지금 구간부터 안 좋게 얘기하는 이런 구간부터 자꾸 뭔가 부정적인 이슈와 이벤트가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빠지고 이제 버티는 구간이 나온다고 하면은 사실 그때부터는 우리가 뭐 대장주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예. 그 외 장비주 소재까지 같이 본다고 하면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굉장한 먹거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안 좋다고 하지만 제껴놓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가 계속 이 주가의 흐름을 예. 파악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보초 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다. 굉장히 지루한 기간들.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좋아질 것 같은데 시간이 필요한 것을 이제 보초 쓴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야, 가서 보초 쓸 필요 있어 올라갈 때 사면 되지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당분간 아닌데 다만 눈여겨보고 있으면서 뭔가 팍 시장의 컨센이나 모멘텀이 바뀌어서 올라올 때 이거 뭐지 당황하지 말고 생각해 놓으면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게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 얘기를 하신 거고요. 사실 좀 멀어 보이죠. 지금 반도체 얘기하면 멀어 보이는데요. 그런 약간 좀 전략적인 포인트로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말씀해 주실 가려져 있는 가치를 찾아서 히든 밸류 종목은 뭡니까? 네, SM입니다. SM이 뜨거운 이슈가 지금 하나 나왔습니다. 예. 히든이었다가 이제 시장에 다 알려지게 된 거죠. 네네. 다들 아시겠지만 라이크에게 지불했던 인세가 이제 내년부터 환입이 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고 네. 이제는 SM을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FMC를 앞두고 지금 이제 많이 올랐던 성장 섹터들이 굉장히 거칠게 이 조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더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FMC 이후에 시장이 갑자기 돌변해서 굉장히 안 좋은 흐름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네. 사실 우리가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빠질 때 굉장히 정신 없거든요. 그런 구간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굳이 이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선택해서 조정받을 때 꼭 사야 되는 종목들을 본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이슈가 굉장히 큰 종목이나 아니면 수급이 좀 살아있는 종목들 이제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거죠. 그런 종목들을 픽했을 때 시장의 어떤 조정폭 대비했을 때 잘 버티고 올라갈 때 반등도 세더라. 그래서 SM은 이제 최근에 다들 아시겠지만 라이크 기획과의 이제 프로듀싱 조기 종료가 검토가 된 거고요. 근데 참 특이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라이크 기획이 SM의 어떤 프로듀싱 이 계약은 매년 그냥 자동갱신식으로 지금 이루어졌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굳이 공시사항이 아니에요. 근데 공시까지 했다는 건 올해까지만 이제는 프로듀싱 계약을 하고 내년부터는 종료하겠다고 얘기한 거는 그만큼 이번 프로듀싱 계약의 종료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피력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SM의 어떤 밸류가 올라가는 거죠. 지금 매년 라이크 기획에 지불됐던 그런 어떤 인세가 거의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추정이 되고 올해도 상반기 한 100억 정도, 하반기에는 한 200억 정도 추정이 되는데 영업이익단이 이제 200억에서 300억 정도가 붙는 영업이익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SM이 이제 저평가 그동안에 항상 얘기했던 어떤 라이크 기획에 대한 어떤 이 지배구조 이슈에 대한 저평가 국면이 해소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 흐름으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보면은 올해 SM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각 뭐 하우스마다 좀 영업이익이 좀 약간 틀리긴 하지만 한 1,000억 내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올해 JYP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을 한 900억에서 1,000억 정도로 예상합니다. 물론 여기는 이거는 단순 비교예요. 왜냐하면 아티스트들의 어떤 몸값이라든지 활동 시기라든지 콘서트 시기가 모두 다르지만 영업이익만으로 봤을 때는 JYP 같은 경우에는 올해 900억에서 1,000억 정도 되는 수준에서 지금 시가총액이 2조 1,000억, SM은 올해 한 1,000억 정도 되는 수준에서 시가총액이 1조 8천억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년 지금 예상 영업이익이 JYP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한 1,000억 정도로 예상하는데 SM은 그래도 성장을 합니다. 하우스마다 틀리지만 1,100억에서 1,200억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 그래도 사실은 JYP보다 저평가죠. 그런데 여기서 내년부터는 라이크 기획으로 갈 그 인세 200억에서 300억 정도가 세이브 된다고 하면은 영업이익이 1,200억에서 1,400억까지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단순 비교로 봤을 때도 JYP보다 피어 그룹 대비했을 때 좀 저평가 국면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적어도 그 키 맞추기는 나올 수 있지 않는가. 근데 특히 SM 같은 경우에는 라이크 기획의 어떤 그 프로듀싱 계약을 반환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에서 좀 더 우리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죠. 이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가장 크다는 제가 거죠. 그 얘기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네, 사실은 매각 얘기가 계속 나오다가 되는 듯 안 되는 듯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고 거기에 또 중요한 걸림돌이 이 라이크 기획하고 이거였거든요. 이 맞습니다.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게 중요한데 저도 딱 그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주주들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도록 라이크 기획과의 그 거래를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대주주나 기업하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순진하지는 않거든요. 그럼 뭔가 고리를 끊으면 또 매각이 이루어지는 건가? 한편에서는 또 너무 요즘 업황이 좋아서 굳이 매각을 뭐 할 필요 있냐? 생각이 바뀐 거 아니냐는 추론도 해요. 그래서 매각 얘기는 추론이 참 어려운데 근데 어떻게 되든 간에 뭐 별로 악재는 아니네요. 그죠? 악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모멘텀과 기대감을 더 붙인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금 라이크 기획 같은 경우에는 이수만 대표가 네. 100% 지분 들고 있는 회사거든요. 네. 그동안에 인수가 난항을 겪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 라이크 네. 기획인 그렇죠. 거고. 예. 그래서 한간에는 예전에 이제 CJ EMN에서 이제 인수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데 뭐 연봉을 뭐 100억을 달라는 뭐 이야기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 라이크 기획에서 받았던 이런 것들을 만회해 달라 이런 걸로 얘기를 한 건데 이제 그 부분이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업의 밸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매각에 대해서 그러니까 훨씬 몸값을 높일 수 있는 아주 뭐 이런 큰 모멘텀이 작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주가가 그래서 9월 15일 이제는 그 얘기가 나온 이후로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한 20% 정도가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10%에서 20% 정도의 상승분은 라이크 기획의 어떤 인세를 반환하는 거에 대한 그 충분한 어떤 기대치를 반영한 거다. 그렇죠. 밸류를 준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 300억이 붙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가 이제는 안전한 세이프한 어떤 그런 반영치라고 보고 있고요. 네. 물론 그 이상 되겠죠. 왜냐하면은 적어도 피아 그룹 대비해서의 어떤 저평가는 해소돼야 된다는 보고 있는데 예. 이 이후의 그림에서는 왜 이승만 대표가 2, 300억이 들어오는 이것을 굳이 포기했을까? 정말 주주들을 위해서 포기한 것일까? 왜냐하면 벌써 몇 년 전부터 그렇죠. 이 주주들이 이거 빨리 이거 해소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게 정말 정말 별로 신경 안 오래됐거든요. 썼죠, 그동안. 이제 그것이 해소된 국면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어떤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업황이 또 좋아지죠. 왜냐하면 지금 리오프닝이 이제 진짜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여행도 갈 수 있고 네. 공연도 본격적으로 될 건데 이제 이런 구간에서 이 기업의 몸값을 올릴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FOMC가 어떤 그 연준 의장의 어떤 발언이 부정적으로 시장에서 퍼져서 시장이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이제 SM은 우리가 좀 오히려 이런 조정 구간을 좀 모아서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이 항상 어렵고 굉장히 힘들 때 보면은 그래도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의 대부분의 움직임은 일단 거래량이 많고 시장의 이슈가 뜨겁고 모멘텀이 큰 종목들이 결론적으로는 버티고 가더라.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은 처음에 라이크 기획이 반환했을 때 이거는 꼭 한번 언급을 드려야겠다. 근데 주가가 많이 올랐으면 제가 너무 좀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 15일 기준점으로 해서 한 10%에서 20% 정도의 상승은 라이크 기획의 어떤 네. 인세 반환으로 인해서 밸류가 이 정도는 반영이 된다. 최소한적으로. 이 이후에는 당연히 실적도 좋아지겠지만 모멘텀이 이제 살아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조정 구간, 그러니까 FOMC 이후에서 한번 조정 구간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많은 분들은 그걸로 그날 하루에 17%인가 18% 올랐을걸요. 네. 그러면서 네. 이렇게 올랐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근데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익단에서 환입돼서 늘어오는 것만큼 반영된 거고 여기서부터 그럼 이제 새롭게 이제 SM을 봐줘야 된다 이런 겁니다. 적어도 그럼 JYP 정도 키 맞추게 할 수 있다면 JYP가 2조 1,900억, 러프하게 2조 2천억, SM은 1조 8,800억이니까 1조 9천억 잡으면 키 맞추기를 한다고 하면 네, 시총이나 주가는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목표가는 전고점 한 9만 원 정도면 그 정도 수준. 물론 JYP와의 비교했을 때도 9만 원까지 가도 JYP 시총까지만 간다고 해도 피어 그룹 대비 간다고 하지만 내년 실적까지 만약에 본다고 하면은 사실 그래도 더 가야 되거든요. 대장주가 맞으니까. 네. 왜냐하면 또 지금 보면은 물론 시총 기준으로 하이브가 대장이긴 하지만 하이브는 이제 BTS의 어떤 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불확실성이 있는 거고요. 네. 하이브를 제외한 엔터 3사, 기존의 엔터 3사로 봤을 때는 SM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하반기까지 굉장히 유효하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전고점 정도까지는 가줘야 일단 기본적인 밸류가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한 6만 5천 원 정도. 이 정도면 사실은 뭐 그 정도 가격까지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좀 보시면서 FOMC 이후에 한번 좀 흐름을 시장이 조정받을 때 사시는 그런 종목으로 좀 약간 계속 관찰을 하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사실 SM이 대장주였죠. 사실은 맞습니다. 그죠. 근데 네, 이제 맞습니다. JYP가 워낙 선방하면서 치고 올라가서 시총이 넘어선 거고요. 오늘 말씀하신 그런 재료 말고도 그게 불확실성에 갇혀 있을 때도 SM의 그 전반적인 구조라든지요, 혹은 아티스트 흐름이 좋다 이렇게 좀 맞습니다. 본 분들이 있습니다. 좋게 보셔서요. 예, 급할 건 없는 것 같고 전고점 9만 원 정도까지 보시면서 SM 이야기를 오늘 했습니다. 신영목 이사님의 이 비유 그다음에 히든 종목은 유튜브 검색창에 신영목의 히든 밸류 치시면 방송들을 쭉 리뷰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십시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